자, 여러분들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조금 흥미롭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 혼자 산다의 포스터가 있죠. 왜 이 그림을 여기다 놓았을까요? 무지개의 이미지, 무지개의 깃발, 무지개의 사진들 함께 있어요. 자, 어떤 맥락에서는 이제 무지개는 청소년 문화, 또 어떤 맥락에서는 LGBTQ 플러스 아이덴티티, 정체성, 어, 이런 거를 의미를 하죠. 자, 외국에 뭐 뉴욕이나 여러분 어디 그런데 런던이나 이런데 대도시를 가보시면 호텔 앞에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만국기와 함께 어떨 때는 만국기보다 더 크게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흔드는 데가 있어요. 자, 이거는 게이 프렌들리 호텔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무지개는 되게 다의적인 기표예요. 그러니까 표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비 온 뒤의 밝음, 또 비 온 뒤에 어떤 고통 뒤의 희망, 고난 끝에 되게 좋은 결과, 또는 어린이, 이런 내용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무지개의 의미를 굳이 외국인들이 어떤 성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쓴다고 그래서 또 솔직히 그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무지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 사람들도 또 존중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문화적 그 역량, 문화적 다양성, 뭐 문화적인 어떤 그 겸손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일방 통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되게 오픈이 되어 있고 많은 그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열리고 또 그만큼 나라의 위상이 커진 만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예전 같으면 그냥 따랐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이렇게도 써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어떤 것의 개념이나 또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경우 이것을 알고 사용하고랑 또 모르고 사용하고 이것의 차이는 되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지금보다는 조금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의 얘기는 무지개는 게이 프렌들리를 상징해 라는 걸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무지개를 이렇게도 써 너네랑은 달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사이즈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점점 커짐과 동시에 또 대중들, 그 중에서도 전문직 종사자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로컬 중심의 관점을 조금 인터내셔널하게 확장을 하고 또 인터내셔널들에게는 우리의 로컬은 이래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게. 그죠? 그래서 개인의 문화적인 그런 역량에만 기대기보다는 이렇게 교양 수업에서 다루는 뭐 이런 교육과정 또 워크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의 확장, 개념의 교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하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딱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 인문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호로 돌아가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환자들 중에는 분명 성소수자 환자들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들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 다수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되게 터부시하는데 현실은 내가 일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내가 이 부분을 모르면 나는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른 환자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의료 환경에서 차별을 이 사람들이 또 경험을 할 때 증상을 창피해서 숨기거나 또 치료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향이 높다는 또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무지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간호사로서 그 무지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 뿐 아니라 그거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임상에서의 여러분의 문화적인 역량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역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적 역량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도 그렇지 못한 아직 덜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조금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굉장한 과도기예요. 모든 면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적 역량을 길러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거를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경험을 해서 체화가 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우리가 벌기 위한 방법이 예술로서 미적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그 뉴 암스테르담 그리고 더 피츠 같은 그런 의학 드라마 같은 거를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또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여러분께 권장하는 거고, 또 이런 미술 작가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요. 쉽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의 다양성을 조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봅시다. 자, 먼저 아이 웨이웨이라는 작가예요. 이분은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반체제 예술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는데 거의 유배가 되다시피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얼만큼 클로즈된 사회인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술로서 이것을 비판하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걸 아주 맹렬히 주장하고 있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되게 전투적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수천 년 중국의 문화유산 위에 어떤 서구의 자본주의 아이콘들이 새겨진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은 어떤 이노베이티브, 혁명적인, 또 변혁의 아이콘, 약간 뭐 그런 종류의 예술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성도 있고 만리장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가운데 손가락을 짜잔 하고 내밀어서 제목이 뭐냐? 원근법. 제가 여기다가는 차마 담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고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사람들을 공감하게 했어요. 아,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차마 누가 잡아갈까봐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이 타자의 경험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그거를 대리만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의자 보이시죠? 의자를 26개를 막 뒤엉킨 형태로 조합한 그런 설치 작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청나라 때 썼던 그런 의자래요. 청나라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의자 26개를 막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것이 막 충돌하고 엉키고 막 뒤섞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주,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주하고 이산하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혼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로서 여러분들은 종종 어떤 문화가 순수하게 이렇게 보존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순수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병동에서 만나게 될, 또 현장에서 만나게 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혼종된 문화 안에서 생활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업데이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여기 출신이야, 이 사람 여기서 왔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슬림이지만 뭐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어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적 역량의 출발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아이웨이웨이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게 뭔가 좀 놀라운 작품이기도 해요.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런데 지금 소더비 경매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시대 예술이라 그래요. 현대 미술이라고 안 해요. 동시대 예술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소더비에서 막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재 우리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동시대 예술이라 그래요. 자, 이 동시대 예술 중에서 소더비에서 이렇게 그 비딩, 즉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비싼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국 작가 제니 샤빌이라는 사람의 몸에 대한 의학적인 관찰, 의학적인 시선, 그리고 그 예술적인 몸에 대한 시선, 막 이게 교차하는 이런 몸에 대한 이런 컨셉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 상단에는 제니 샤벨이 있죠. 그 아래에 보면은 이건 이제 자화상이라고 자기가 해요. 22살에 자기 본 모습이래요. 92년 브랜디드. 자, 과체중에 여성이 보이죠. 신체 위에다가 이렇게 등고선처럼 막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서저리 할 때 그 성형외과적 그 수술을 할 때 수술 표시 선들이죠. 그러니까 몸이 마치 교정되어야 할 그 맵, 지도처럼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시선과 예술적인 시선이 교차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예술로서 이 사람의 작품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비싼 작품 중 하나예요. 이게 아름답지 않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미술과는 너무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이 사람이 작품으로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날리고자 하는 거. 난 이런 의견을 좀, 이런 생각을 좀 던져보고 싶어. 그 이노베이티브함, 그 혁신적인 생각이 통한 거예요.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의학적 시선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성의 몸을 문제로 보는가, 그러니까 프로블럼으로 보는가, 그리고 그 몸을 또 예술로 되돌려놓을 때 어떤 힘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몸을 볼 때 간호사로서 여러분은 어떤 시선, 특히 이런 종류의 그 비만, 뚱뚱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네 라고만 보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시선의 레이어가 깔려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치료의 시선인가요? 판단의 시선인가요?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술을 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문화적 그 시선을 가질 때. 자, 카라 워커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흑인 여성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작품에서 잘 보시면 보이죠. 인종, 그리고 역사적 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인종 문제 없고 종교 문제 없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 문화적 역량에 대해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비슷한 머리카락, 비슷한 피부.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이런 우리가 이 북아시아를 벗어나서 본다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런 것과 투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체득을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호사로서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면 여러분들은 메이크업 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의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흑인 작가나 또 인종이나 이런 것을 다룬 문제를 여러분이 책을 펴놓고 공부한다고 이게 이렇게 내가 문화적 역량을 써야겠구나 일을 할 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 공부를 하시거나 또 예술을 접할 때 좋아, 즐거워, 재밌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난 간호사로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현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작품을 한 번씩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도 혼자서 이제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검은 실루엣이라는 그 작업이 있어요. 카라 워커의 우리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벽화 같은 거죠. 보세요, 여러분. 잘 그것을 보시면 그냥 단순한 벽화 같아 보이지만 자기들의 그 역사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흑인 작가들, 뭐 흑인 감독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보면 결국엔 자기 아이덴티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대형 설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폐쇄한 공장에 거대한 흰색 인물상을, 하단이 아니죠. 여기 상단이죠. 여기 보면 폐공장에다가 거대한 흰색 인물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설탕으로 만든 스핑크스 형상의 흑인 여성이에요. 역사 속에서 몸이 상품화되었던 노예로 팔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그 흑인 여성의 경험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 설탕으로 표현했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어떤 문제죠. 자, 의료 현장에서도 인종 편향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흑인 환자는 동일한 증상에서 백인 환자보다 진통제를 좀 덜 처방받는 경향이 있어요. 잘 참는다는 것도 있고 조금 덜 아프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내용들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런 환자를 만나기 전에, 그런 환자와 대면해서 문제에 처하기 전에 뭐 논문 같은 거를 보실 때 이런 인종적인 논문은 뭐가 있나 한 번씩 보는 것도 되게 공부가 돼요. 자, 카라워커의 작품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선에는 어떤 편견이 숨어 있나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당신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르와 모델리나. 이 파르와 모델리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시라 알무타와겔. 이 두 여성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두 명의 무슬림 여성 작가예요. 자, 이 파르와 모델리나의 작품을 보면 화려한 꽃무늬 배경이 보이죠? 여기에 히잡을 두른 소녀가 있어요. 자,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뒤집어서 무슬림 여성을 이 내부자의 시선으로 되게 아름답게 그린 거예요. 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약간 무력화된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저 벽지에 있는 꽃 같은 그런 존재야. 이 동네에서의 여성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자, 오른쪽을 보면 약간 이거랑은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볼시라 알무타 켈의 그 사진 연작을 보면 우리는 되게 히잡을 쓴 사람을 길을 이렇게 가다가 특히 여기까지 이렇게 가린 사람을 보면 약간 좀 낯설어요. 그죠? 그리고 내심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같은 그 여성이 머리카락을 드러낸 모습, 또 뭐 니캅을 쓴 모습, 또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성이에요. 근데 히잡 쓴 모습, 니캅, 이 여기까지 다 가린 거요. 이거 쓴 모습 우리가 다 봤을 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유심히 보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을 대할 때 머리 푼 여성을 봤을 때의 느낌, 히잡 썼을 때, 니캅 썼을 때, 또 머리 풀어헤친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을 봤을 때 단 한 명의 여성이 이 다양한 외형으로 표현이 돼요. 자, 무슬림 환자를 돌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잡을 쓴 여성 환자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나.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 자체를 좀 성찰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작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서도호예요. 한국 작가죠. 이분은 이주, 집, 정체성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뤄요. 대표적인 그 한옥과 미국 건물이 충돌하는 설치 작품을 보세요. 이 두 집이 서로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외국의 건물에 한옥이 날아와서 꽝 하고 박혔어요.
이것 자체가 이민자의 경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포시 옆에 잘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날라와서 툭 떨어진 그 현상 자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착하지 못하고 그냥 날아와서 쿵 박혔어. 그런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금은 영국에서 아마 런던에서 사실 건데 런던에서 작업 활동을 하세요. 이 작가가 이 두 이질적인 그 문화 사이에서 어떤 집이 나의 집인가 라고 묻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낙하산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잔재들 보세요. 그냥 살짝 와서 콩 하고 박은 게 아니라 박살을 냈죠.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이 그만큼 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 와서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 난리를 쳤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의 해석. 자, 그리고 여기 교복 보이시죠? 유치원 또 뭐 예전 교복 이 사람이 입었던 거, 뭐 군복도 보이죠? 교련복 옛날에 입었던 거 교련복 보이고 뭐 이렇게 쭈루루룩 보면 이 사람 한 인간이 성장하는 그 과정. 근데 잘 보면 외국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커스텀 옷들이 있죠. 교련복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이 봐도 몰라요. 군복? 왜 저기 군복이 들어가지? 뭘 의미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때 봐야 할 그런 텍스트북 같은 그런 재료, 머티리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집이 보이잖아요. 이 서양 집을 이렇게 절개해서 내부를 보여준 거예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죠. 자, some/one 2001이라는 그 이게 잘 보시면 군번, 군대에서 쓰는 그 군번 있죠. 군대 가면 받는 수천 개의 그 군인 인식표가 촘촘하게 박힌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아이디. 이게 이런 형태의 한복 형태의 그 갑옷이에요. 국가와 개인, 집단과 정체성 이 관계를 탐구하는데 이 작품은 한번 봐 하고 툭 던져진 그런 수작이죠. 이런 작품들은 간호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주 환자에게 집은 어디인가요? 집이 어디세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뭐 10년, 20년 산 사람은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경기도, 안성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 온지 1년도 안 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요? 하면 난 어디라고 말해야 되지? 그쵸?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나라의 병원 침대 위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 질문이 되겠죠. 이것은 난민 미술 프로젝트예요. We Never Chose This 라는 제목이고 어떤 이론이나 작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난민들의 그 목소리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보면은 레스보스라는 섬이 있는데 모리아 아프리카죠. 난민 캠프 거주자들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린 그림들을 2020년 런던에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익금은 난민의 존엄성을 높이고 그들이 또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인 호프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자, 잃어버린 꿈.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죽음과 싸우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에 오는 어떤 꿈을 잃은 난민을 그린 그림이에요. 파도의 위와 아래 가라앉아 있죠. 저 사람들. 그 꿈과 현실 이렇게 나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만 죽음과 싸우면서 나는 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걸 이룰 거야. 뭐 약간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딸
이 끈끈한 모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이와 어머니의 유대감 같은 걸 보여주면서 똑같아. 극한의 상황이지만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딸의 머리를 묶어줘. 우리와 똑같음을 이런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돌봄은 계속된다. 뭐 이란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자, 여자는 이렇게 넘어지고 망가지고 또 고향을 떠나서 힘든 상황이 있지만 새들이 그녀를 도우러 온다. 즉 우리나라, 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이란이겠죠. 히잡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여성은 가혹한 체벌을 받아요. 여자는 우울하고 속으로 안으로 죽은 느낌이 든다. 자, 이런 여성이 히잡을 쓴 또 이런 종교적인 그런 그 프레셔를 가진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몸을 만져야 돼. 몸을 이렇게 다 벗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정말 실제로 생겼던 일이고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의료적인 처치에 뭐가 걸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냥 막무가내로 자 병원에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 라고 할 건지 아니면 최대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건지 그리고 뭐가 맞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자, 안전을 향한 여정은 험난하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럽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힘들어요. 그러나, 난민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유럽의 국기들이 그려진 그 손이 보이죠? 손톱이 보이죠? 여기에 익사하는 사람들 위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는 왔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내가 이 멸시와 핍박을 견디고 살아야 할지를 또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야? 거부야?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렇죠. 그들의 입장은. 그래서 이 그림들은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아닌 얼굴, 마음, 그리고 통계가 아닌 뭐 이야기, 이런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역량,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여러분이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뭐 외국어를 배우는 거, 어떤 특정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는 거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 이게 문화적 역량의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환자들 또 여러분의 동료 의료진들 뭐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른 언어, 다른 역사, 다른 믿음 뭐 그리고 다른 두려움, 다른 뭐 걱정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 다 들어옵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문제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어떤 내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간호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그 힘든 간호대학 1학년 그리고 2학년 그 첫 학기 수업 시간에 한 분 한 분 저는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눈빛이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느낌은 한 학기 내내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마지막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쉽고 유감인데 수업 시간 지금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 리뷰하시면서 이 수업의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기말을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 준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할 거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뵈야 될 것 같네요. 6월 3일 투표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못 만나는데 자, 오늘 수업은 또 이번 학기는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